네, 반갑습니다, 피디님. 네, 안녕하세요. 어, 어떻게 오늘 잘 지내셨어요? 네, 네, 어느 만큼 잘 지냈어요? 요즘에 잘 어때요? 먹고, 요즘에, 어, 뭐라 그럴까. 그냥 여분을 계속 쌓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 여분이라고 하면 그 많은 일들이 사실 막 있잖아요. 네, 회사에서도 여러 일들, 뭐 집안에서도 여러 일들. 이제 그 안에서 분주하지 않고 최대한 그 상황에 제가 집중해야 될 것들을 좀 찾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제가 여분이 있다라는 표현을 대표님이 늘 하시는 것처럼 그 같이 막 분주해지지 않는 게 저는 좋고요. 뭐 사람들 제가 지인하고 통화를 할 때도 그 사람은 막 힘든 상황 속에서 저는 그 사람이 무엇이 힘든 건지를 봐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좀 많아져서 어 그냥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제가 음, 변화스러워서 좀 좋다, 좋은 음, 것 같아요. 되게 여유 있어요. 그 여유 있고 이런 어떤 경험과 어떤 이런 기술들이 생기면 일단 네, 지금은 한없이 삶이 좀 더 가벼워지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얻는 과정이 사실 좀 처음에는 힘들었잖아요. 네, 근데 그거 얻는 과정이 힘든 건 사실 명료하지 않고 내가 좀 이렇게 해도 돼, 저렇게 해도 돼, 거기에 대한 확신이 음, 부족하다 보니까 삶은 복잡해지고, 예, 원래 복잡한 삶에서 또 새로운 걸 배워야 되니까 더 복잡하고 더 무겁고 더 어렵잖아요. 근데 그 네, 과정에서 피디님은 유튜브를 그때 제가 해라고 했을 때부터 유튜브를 꾸준히 했단 말이에요. 근데 네, 그게 단순히 지금 기억력을 1년 전으로 되돌이켜가지고 그 현장에서 나는 이랬을 거야, 이랬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그 당시에 어떤 일들이 일어난 거를 바로 생중계하듯이 바로 기록하고, 바로 기록하고, 바로 기록하고, 바로 기록하고 해서 그게 벌써 지금 1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유튜브를 몇 개 찍었어요, 지금? 제가 한 260, 한 2개 정도인 것 같아요. 아마 260개를 찍으면서 사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 저 이래서 좋아요, 요즘에는. 근데 맞아요. 피디님 생각은 어때요? 피디님이 생각했을 때 유튜브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막 대형 유튜버 막 유튜버들 알고리즘 타가지고 막 조회수를 빨고 막 썸네일 뭐 섹시하게 만들어가지고 어쨌든 더 많이 노출돼가지고 그 네. 기존의 뭐 애드센스 수입이라든가 뭐 거기에서 뭔가 전환율 또 뭐 랜딩 페이지 같은 걸 만들어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우리의 구조가 아니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쵸. 피디님이 유튜브를 PCM 안에서 시행했던 우리의 어떤 구조를 따르면서 PD님이 유튜브를 하면서 누구나 사실 쉽게 접근을 하는 유튜버의 방식이잖아요. 우리가 하는 게. 네네. 썸네일도 그렇고 안에 내용도 그렇고 처음에는 뭐 부질없는 것들을 하는 것 같지만 결국 PD님한테는 엄청난 이득을 가져다 준 건데 저는 그런 것들이 궁금해. 유튜브를 하면서 PD님이 생각하는 이득. 그게 무엇인지. 음, 우선은 제가 말하는, 그러니까 우선 제가 항상 자가치유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유튜브를 하면서 제 스스로 제가 말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 초반에 제가 유튜브 찍었을 때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했다가 중간에 제가 살아왔던, 그러니까 대표님과 그때 일대를 하고 나서의 이후에 후기를 남기는 와중에 제가 저 살아온 성장 배경을 막 대표님 앞에서 전화로 울면서 막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거 듣고 나서 제 후기를 얘기하면서 또 울었던 장면이 생각나거든요. 이게 제가 몇십 년 인생을,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렇게 교제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항상 늘 말하면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었어요. 울고 싶지 않아서 표현은 이렇게 간증하고 싶은데 눈물이 맨날 흘리니까 맨날 우울한 애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간증하지 않고 그냥 평상시 다닐 때 되게 밝거든요. 그래서 뭐지? 조울증인가? 싶을 정도로 제가 저 자신을 봤을 때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대표님과 막 그렇게 이야기 듣고 또 대표님이 그 안에서 막, 오, 이게 아니라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막 왜 그러느냐, 막 이렇게 질문을 하셔서
제가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좀 알게 된 거. 그리고 그걸 후기를 남기면서 막 엄청 물었어요. 근데 그리고 나니까 제가 이렇게 안에 웅얼해졌던 게 확 풀어졌는지 그 뒤로 시간 지나가면서 보니까 눈물이 그렇게 잘 안 나는 거예요. 요즘엔 제가 말을 해도 사실 발표할 때는 이렇게 콧물 나고 조금 이렇게 감동했을 때 눈물은 나는데 그 전에 말만 하면 울었던 저의 생각 이야기 하려고 하면 울었던 그거에 비하면 안 우는 거예요. 전 정말. 그러니까 그게 왜 그렇지라고 생각을 해보면 제 안에 있는 거를 다 끄집어냈잖아요. 잘하든 못하든 그걸 잘해야, 말을 잘해야 된다라는 그런 압박감 속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유튜브에서 영상 올리는 하면은 오로지 저에게 집중을 한 것 같아요. 이게 누군가가 보는 게 아니라 저는 알승현 대표님 초반에는 알승현 대표님이 보신다. 그래, 내 이야기를 다 끄집어내서 내가 피드백을 제대로 받자. 왜냐면 어, 저는 전 교육 현장에 여러 군데에서 저를 표현해내지 못하니까 뭐가 그 사람들도 저를 고치지를 못했던 이유가 저 자신은 표현해내지 못하고 저도 잘 모르니까. 근데 유튜브는 그냥 이 말, 저 말 그냥 편안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거가 저를 자가치유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요하지 않는 거에 자꾸 매몰돼서 아무것도 못했던 그 공간이 없던 것이 그 중요하지 않았지만 또 중요한 내용이에요. 제가 살아온 성장 과정이. 근데 걔가 내뱉었어요. 그리고 울었어요. 1차적으로 대표님이 들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순간적으로 그게 해결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해결됐어, 나. 이제 이거 끝? 이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나서 유튜브를 계속 찍어냈잖아요. 그 계속 찍어대면서 또 중간중간 막 울기도 하고 잘한 거 막 으쓱으쓱도 되고 이 모든 과정이 저는 제가 저 스스로가 우선 자가치유다라고 표현을 하게 돼요. 근데 이게 제가 만약에 제가 이게 대표님 얼굴을 보면서 하잖아요. 그럼 상대방의 얼굴 표정을 보다 보니까 제가 말하다가 갑자기 만약에 대표님 표정이 안 좋으면 내가 말을 좀 잘 못했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유튜브는 그게 아니잖아요. 누구 앞에서 제가 저의 이야기를 다 온전히 못해요.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그리고 제가 혼자 다 얘기하면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결국엔 이 유튜브가 내가 나의 이야기를 끄집어낼 수 있는 첫 단계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저는 자가치유였어요. 그게 근데 왜 이거를, 이득이에요? 그게 왜 피디님한테 이득이에요? 자가치유. 어, 왜냐면 이 안에 뭔가 가둬놓은 것 같아요, 저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이득이라고 하면 피해의식. 유튜브를 통해서 나는 이런 어떤 성과 막 이런 돈 막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피디님 자가치유 막 뭐니 스님의 어떤 그 뭐 아미 뭐 여기에 들어가는 거 자가치유란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그게 왜 이득인지 그거를 좀 더 상업적으로 풀어드려야 한번 표현을 되는구나. 해봐요. 예. 아, 우선 제가 무언가를 배우면, 그러니까 피해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은. 더군다나 못 살았던 사람들은요, 피해의식이 있어요. 내가 저것 때문에. 저 사람은 저거니까 잘하는 거고, 나는 이래서 못하고, 나는 이런 가정환경에서 자랐기는 그냥 못해. 그래서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근데 나도 그 부분이, 근데 무엇을 배워도, 제가 안대장님 배워, 박세진 원장님 배워도요, 그게 늘 있더라고요.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그런 거. 이게 왠지는 모르겠어요. 왜 이 생각이 자꾸 드는지 모르는데 이게 있다 보니까 이게 빠져나갔잖아요. 제가 자가치유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왜 이런 행동들, 그동안 왜 이런 생각들을 했었는지를 그냥 다 퍼왔으니까 공간이 생겼어요. 아까도 여분이라는 말을 했잖아요. 제가 지금 지나고 나서 말하니까 여분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왜 그랬는지 그냥 마음이 편했어요. 이 정도만 표현을 해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게 내가 이렇게 살아왔던 것도 내 선택이고 내가 잘못했지만 그 안에 그 응어리들을 내가 어떻게 다독여질지 몰랐기 때문인 거야. 이제 이해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여기서 배우고 배우는 대로 하는 그 유튜브를 하는 것 또한 그런 공간이 있어야 배움이 있고 그 배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콜드콜을 하고 유튜브를 하면서 경제적인 수치로 나타나면
제가 1,000만 원, 2,000만 원, 3,000원 벌 수 있던 거가 그냥 나 유튜브 해요 한다고 버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는 소통을 하는 사람들이어야 말을 하잖아요. 사람 대 사람으로 돈을 버는 거고 신뢰를 얻는데 그러면 제가 저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전달을 해야 되고 내가 판매하는 이 상품들이 너에게 어떤 혜택과 이득이 있는지를 설명을 해내야 되는데 제가 피해의식이 있는 사람이고 두려워하고 사람 눈치 보는 사람의 성향인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들 앞에서 뭐 1,000만 원, 10만 원, 20만 원짜리가 아니라 그때 10억짜리 팔았고 지금 6억짜리, 10억짜리를 팔아야 돼요. 그러면 기존에 제가 그 갖고 있는 것들을 버려야 그걸 팔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 자신감 그리고 표현해내는 거 사람들이 그 티카타카가 돼야 되는데 그게 저는 그 전 자가치유라는 표현을 한 거가 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그것도 유튜브라는 걸 통해서 제가 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돈을 벌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유튜브를 하는 게 제가 말을 인풋만 한 게 아니라 그동안 교육은 인풋이었단 말이에요. 아는 정보들은 많은데 이게 진짜 내 정보인 줄 알고 착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반대로 강의자가 되다 보니까 강의자의 입장에서 제가 혼자 연습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제가 뭐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한번 싹 훑고 나서 나를 한번 이렇게 지켜보면 나 그거 알았는데 왜 이걸 말을 설명을 못했지? 그리고 이거를 모르는 사람한테 설명하려면 내가 어떤 말로 내 예시를 갖고 표현을 하지? 그리고 또 이 표현이라는 게 대표님이 저한테 풀어주셨을 때 되게 쉬웠거든요. 근데 제가 풀어서 말하려고 하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떤 사례를 가지고 적용시켜야 될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가 듣기만 했다면 결국에는 저는 지금의 이 260개를 할 수가 없었는데 결국에는 이 표현해내는 거, 고객을 만나서 표현해내야 되는 부분이 유튜브를 하면서 저는 그 사람들한테 쉽게 설명해 주는 걸 연습을 했다. 그게 저에게 가져다 준 이득이에요. 그래서 음. 요즘은 너 되게 말 잘한다. 그리고 우선은 제일 먼저는 대중들 앞에서 말하거나 발표하거나 뭐 왜 어떻게 해서 이런 성공이 나왔어요? 라고 했을 때 떨림이 없어졌어요. 그게 저에겐 그 떨림이 없는 거가 확실히 원래는 떨림이 자신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엄청 떨려 했어요. 막 심장 버벅버벅 떨고 저 그냥 안 하면 안 될까요? 막 이랬어요. 얼굴 막 빨개진다거나 아니면 저를 막 속이면서 여기는 나 혼자 있다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그리고 무슨 말을 해야 하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대중이 원하는 말들이 뭐지를 생각해야 되니까 힘들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 그럼 나아진 거예요. 지금 그런 부분이 아예 없어진 거예요? 아니, 아예 없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 인터뷰 하기 전까지 제가 긴장해요. 준비도 하고요. 그리고 최대한 어떻게 표현을 해낼까. 그리고 제가 막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은 그걸 어떻게 짜내서 할까. 막 이런 음. 생각도 들고요. 똑같아요. 똑같은데 표현하는 방식이 그냥 달라지고 받아들이는 마음이 달라졌다고 그럴까요? 음. 그러니까 이 상황을 받아들이는 대처 능력인 것 같아요. 저는. 원래 대처 그게 맞, 능력은 좀 느렸어요? 아니면 대처 능력을 막, 뭐 뭔가 질문이 들어오면 막 하얘지고 막 그랬다면 지금은 대처 능력에 대해서 좀 더, 해봤던 것들은 해본 걸로 하고, 못 해본 거는 또 음, 그렇게 끌고 가고, 이런 것들이 좀 네네네. 믹스돼가지고 좀 쉽게 네. 대처한다, 이런 얘기예요. 네네, 맞아요. 음, 그냥 되게 좀 당당해졌어요. 제가 모르는 건 모른다라고도 말을 하고, 아는 건 아는 거에서는 사례를 섞어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럼 과거에서는 모르는 거를 모른다고 얘기하는 것조차도 어려웠어요. 네. 창피했어요. 그 어, 모른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창피했고요. 그리고 그걸 아닌 것처럼 말하려고 했는데 결국엔 드러나서 또 창피했고요. 음. 그리고 말하고 나서 되게 민망했어요. 어디론가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럼 유튜브를 지금까지 260개 올리면서 제일 인상 깊었던 뭐 사건 같은 거 있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뭔가 이상한 댓글이 달렸다거나 아니면 이상한 사람이 찾아왔다거나 뭐 이상한 뭐 다양한 사건들이 있었을 때 좀 흥미로운 것 좀 몇 가지 좀 얘기해 보세요. 우선은 첫 번째는 제가 구독자 수가 10명인가 20명인가도 안 됐을 때 연락 한 번이 왔던 거. 이제 아이스근 네. 대표님 연결해서 저한테 왔는데
그래서 혹시 저도 무슨 런칭을 하지 않느냐. 어, 아이승환 대표님한테 배웠으니까 아이승환 대표님 건 어려운 이제 가격이 고가니 제가 런칭하면 저한테 배우겠다 하는 분 한 분 연락 왔었어요. 그래서 저는 좋기도 했고 신기하고 그런 경험을 한 번 했고 이렇게 유튜브를 하니까 이렇게 연락이 오는구나 라는 경험 그리고 아이승환 대표님의 영향력이 대단하구나 라는 거 그거 하나였고요. 두 번째는 제가 진짜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거를 그 윤석열 대통령님의 그 계명령으로 인해서 저희가 광화문에 음. 촛불이 아니라 반대 집회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태극기 저는, 집회요. 그러니까, 태극기 집회. 맞아요. 태극기 집회를 처음으로 그 정치에 대해서 배웠고, 그 다음에, 윤 대통령님이 왜 그 계몽령이 어떤 건지 자각이 됐잖아요. 근데 그걸 나가기 시작이 됐어요. 알렉산 대표님이 이제 그거를 잘 바꿔놓으셨죠. 근데 거기에도 나갈 수 있는 용기는 없었거든요. 근데 대표님이 유튜브를 이렇게 보면, 저는 대표님 항상 이렇게 보면, 쇼츠 올리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어차피 한번 경험하는 거, 나가보자.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냥 이거는 그냥 대표님 따라서 쇼츠에 올렸는데, 갑자기 구독자 수가 20명이 올리는 한 몇 분도 안 된 사이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걸, 유튜브라는 게, 쇼츠라는 게 이런 거구나 경험을 그때 했고요. 그리고 제가 해보지 않았던 길이었잖아요. 그거는. 제가 뭐 차라리 콜드콜 가지고 쇼츠를 올린 게 아니라, 무서워하는 그걸 극복하고 나간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창피해가지고 막 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그 옆에서 사람들 있는 데서 그냥 이렇게 쳐다봤어요. 근데 그냥 용기 내서 그냥 이렇게 하나 찍어서 올린 그 행동의 액션이 20명의 구독자 수를 올리게 된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그걸로 하나로 끝내서 뭐 구독자 수 올리려고 한 게 아니라 정말 그 나라를 위해서 하시는 분들 정말 뭐야 그라운드 시거 그분 거, 그 다음에 그 신남성연대 그분 거, 그 다음에 주은숙 대표님 거 보면서 이제 대략, 윤 대통령님을 지켜야 되는 거가 이제 제가 와지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건 강화문 태극기 집회를 나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어떤 게 진짜 현실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제가 토요일 날 회사 퇴근하고 가서 할 수 있는 게 그게 유일한 길이었거든요. 그거를 하고 경험해 보니까 처음보다는 두 번째가 좀 그래도 이제 막 같이 저도 하게 되는 거예요. 나도 이제 애국 시민이고 내가 우리 자식들에게도 이런 걸 했다라는 그 기록?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윤 대통령님에 대해서 조금 알고 감사함이 크지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제가 유튜브를 올렸는데, 리뷰가 제가 술 먹었냐라는 말, 저는 성인 돼서 술 먹어본 적이 없는데 술 먹었냐는 그 리뷰와 뭐 집에나 그냥 가라, 뭐 집에나 있어라, 그래도 되게 무서웠거든요. 제 행동이 사람들의 눈에는 이렇게 비춰지는구나. 이거 진짜 이렇게 해도 되나? 싶었는데, 요걸 또 먹어보니까 이게 악바리가 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데, 아이씨, 네. 내가 이 모르는 사람한테까지 해서 이거에 휘둘릴 필요 없다. 그 감정. 근데 이게 대표님이 같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러니까 뭐 오기가 생겨서 떠올리게 되고, 이렇게 해도 또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알았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도 내 거를 봤네. 근데 어떻게 해서 알고리즘으로 해서 내 걸 봤고, 어떻게든 봤으니까 그 사람의 리뷰잖아요. 이 사람 입장에서 내가 술 먹어 보이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요, 그 말이 제가 발음을 좀 더 잘하려고 노력하게 됐고요. 뭔가 전달을 잘 해야겠구나. 내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봐도 그냥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거구나. 라는 걸 그게 피드백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경험한 거는 욕 먹어도 별거 아니네 라는 거. 그리고 또 진짜 저는 구독자 수가 그때가 한 150명도 채 안 됐을 때 그런 경험이었고 정말 이름 있는 분들이 정말 악플 또한 또 많잖아요. 근데 저는 그 유명하신 분이 부러운 부분만 봤어요. 돈 많이 버는 거 막. 음, 근데 아니다.
그 안에 돈 많이 버는 거라 유명해지는 거 안에 이런 리스크도 같이 있구나. 그런 그런 힘듦도 같이 있고, 사람들의 비난, 비판, 알지도 못하는 말을 다 견디는 거구나를 얻어서 되게 사람이 제가 유튜브 하면서 단단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단단해져야지, 단단해져야지 이게 구호가 아니라 그냥 이 상황과 행동들이 제가 좀 단단해지고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그게 제가 얻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결국엔 저는 과거에 제가 이런 일을 했었고 저런 일을 했었고 뭐 안 대장님, 박세영 원장님 그리고 제가 돈 벌었던 거 사실 말하라고 하면 다 기억해내지 못하고 표현력을 못하거든요. 근데 저는 유튜브로 남겼잖아요. 저희 아이들 육아일기, 육아 뭐 이런 거 사진첩, 영상 많이 못 찍어놨어요. 전 되게 아쉬워요. 지금 이제 아쉽거든요. 저의 영상이, 저의 성장 일기잖아요. 한마디로 유튜브가. 말하지 않아도 표현해내지 못해도 전 영상 보내주고 지금 거 보내주면 그냥 말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제가 말하는 것도 아니고 옛날에 했던 제가 영상 유튜브가 재생을 시켜줘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저의 자산인 거고, 그게 저는 많은 경험들 속에 제가 단단해지고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게 저에겐 부채였거든요. 제가 말 못하는 거, 그다음에 제가 사고, 투자에 잘못해서 막 힘들었던 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드러냈을 때 저의 부채가 제가 유튜브 하면서 결국엔 아까 얻어지는 이득도에 포함되면 이게 결국에는 누군가에게 그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힘이 되고 누군가에게 이게 저에게는 하면 또 자산이 되어졌어요. 부채가 자산으로 바뀐 걸 저는 유튜브로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가지고 내 생각에는 이게 부채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부채가 또 네, 같았던 것들을 내가 자산으로 바꾸는 과정에 유튜브가 그 역할을 네, 해줬다. 그 말씀이잖아요. 맞아요. 그럼 맞아요. 역으로 유튜브가 지금까지 1년 동안 저한테 코칭 받으면서 유튜브가 만약 없었다는 가정을 하면 피디님 뭘 잃고 뭐 어떤 손해를 볼 것 같아? 역으로. 결국에는 사실 이게 유튜브가 또 마케팅으로도 가잖아요. 그러면 이 마케팅의 도구로 제가 우선 잃었을 거예요. 근데 유튜브가 돈을 들여서 했냐? 저 돈 하나도 안 들여서 마케팅을 하는 거고, 저를 알리는 거고 하는 거니까 제가 얻는 거에 그 두 배로 잃는 거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제가 어떻게 남겼을까? 만약에 이게 없었다면 책을 뭐, 책을 하든지 블로그를 쓴다든지, 뭔가 다른 매개체로 제가 남겼어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말도 못했지만, 글은 더 이상의 레벨이에요. 저 마케팅 배운 데서 2시간인가 한 글자도 못 쓰고 나온 사람이거든요. 그 창피함을 당한 사람이라 글로 했었다면 저 이거 못 버텼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표현해내지 못해서 결국엔 전 돈도 못 얻었을 거고요. 그러면 저는 1,000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을 벌 수도 없었고요. 제가 이런 걸 하면서 앞에 나가서 발표하고 사람들을 뭐 코칭을 하든 그냥 한 1대1로라도 그 사람이 힘든 거 나한테 와가지고 같이 뭔가를 하는 그런 것도 아예 알 수 없었고요. 그냥 돈 벌러 여기저기 쫓아만 다녔을 거예요, 저는. 그리고 그 돈을 벌러 갔지만 돈을 쓰고만 하고 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관계부터 달라졌고요. 제 관계 정리 다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초반에 여유 있는 삶이 됐다라는 건 유튜브가 없다면 제가 여기 적어 놓은 게 있는데 그냥 1번, 2번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경험도 없었을 거고 그동안의 기록에 제가 저를 치유할 수 있는 저 자신을 모르는 그리고 그러면 결국엔 저는 대표님과 이렇게 1년을 버텼을까? 사실 싶어요. 오히려 근거가 없잖아요. 제가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제가 모르고 있으면 나갔을 것 같아요. 지금 말하면서 생각이 난 건데 대표님과 제가 성장한 거를 대표님도 봐주시지만 저도 느끼거든요. 제가 말하면서 내가 이런 말이 그냥 툭 튀어나오네? 막 이런 생각이 그냥 갑자기 여기서 연결이 되네?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성장하고 있구나 제가 느끼니까 제가 지금 1년을 버텼고 앞으로도 대표님과 계속 같이 가야 한다라는 걸 저는 얻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여기서 만약 여기서 끝나면 뭐 지금의 뭐 260개 뭐 영상 그리고 뭐 구독자 수 180 몇 명? 이것만 잃는 게 아니라 저는 그 미래에 저도 잃는 거잖아요. 제가 만약 여기서 멈췄으면
제가 대표님과 함께 가고자 하는 저희의 목표 그 수치 있잖아요. 그 300억 그 이상의 것을 저는 지금 돈을 몇십억 버는 사람이 아닌데 그냥 억만장자가 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의 여유가 그냥 있어요. 그게 제 환경이 나아진 거 아니거든요. 계속 나가야 돼서 2, 3천 벌어도 나가야 될 거 계속 많아요.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이에요. 근데 또 저는 이런 여유를 찾은 건 제가 이 과정이 있었고, 이 과정 속에 이만큼 제가 1년 동안에 이만큼 변했다? 근데 만약에 그 뒤로는 더 변할 거라는 게 제가 이제 믿어지는 거예요. 경험했기 때문에. 이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말한 거에 몇십 년을 제가 살아와서 변하지 못했던 거가 단기간에 이렇게 변했다? 근데 그게 대표님이 가르쳐 주시는 뭐 피드백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항상 늘 가르쳐 주시는 게 콜드코가 유튜브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유튜브를 꼭 해내려고 지금 계속 해내고 있는 과정에 그 누구보다도 제가 제일 좋아요. 말씀드리는 건 메타인지가 진짜 좋아져요. 점점 메타인지는 점점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유튜브 같아요. 그래서 메타인지를 알고 모르는 거는 성공한 사람들은 이 메타인지가 엄청나거든요. 근데 저는 그 성공한 사람들이 메타인지를 발달을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더 하는 것 같아요. 말을 끄집어내니까, 표현해내니까. 유튜브를 보기만 하면 안 되고 유튜브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데 그 피디님은 그래서 그 아, 하는 과정에 어떤 어려움 같은 거 겪지 않았어요? 유튜브를 하면서요? 네. 어려움. 무서웠죠. 그, 아까 그 욕 먹었을 때, 그, 욕 아니 그러니까 먹잖아요. 유튜브라고 하는 그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 그냥 음. 어떻게 보면 피디님은 원래 이렇게 계속 하는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아, 예, 근데 유튜브를 떡 꺼내고 뭐 어떤 차 안에서 막 찍는 거 같고 막 이제 막 독서 뭐 클래스 뭐 피파리 뭐 피세마 이제 끝나고 또 막 하고 일대일 코칭 받고도 하고 하는데 그게 습관이 길러져야 된단 말이에요. 뭐 우리가 PT 헬스장에 가듯이 아침에 일어나면 뭐 처음에 무슨 행동을 하든 그게 다 행동이란 말이에요. 버튼을 누르는 것도 네, 손가락을 근질근질 눌러야 맞아요. 되고 거기에 어려움이 없었냐고. 어려움이 있었고요. 어려움은 당연히 있었고요. 그건 지금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오히려 좀 더 성장해 보이고 싶으니까 한두 번 더 찍고 삭제하고 하기도 해요. 옛날에는 그냥 올리기도 했는데 요즘은 가끔은 막 너무 얘 뭐 하자는 거지? 이렇게 저를 보거든요. 너 뭐 말하고 싶은 거야? 이러면서 이제 그냥 없애고 다시 찍어서 올리는 건데 그 정도예요. 그냥 제가 그러니까 대표님 말씀하신 건 어렵지 않아서 찍은 건 아니고요. 이걸 찍기 위해서 퀸즈 대학을 더 봤던 것도 있어요. 퀸즈 대학을 더 보면서 뭔가 인풋이 돼야 나누는데 제가 만약 예를 들어 하루 쉬었어요. 그럼 저는 뭐 콜드콜을 한 것도 아니고 고객과 상담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럼 정보를 줄 수 있는 거는 사실 제 안에서는 나오는 게 없다 보니까 그러면 찍지 말까 하다가도 안 찍으면 그 화장실 갔다가 그 안 닦고 나온 그 느낌이 또 저에게는 있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그런 느낌이 있진 않았지만 이건 해왔으니까 이 느낌이 있는 건데 그냥 유튜브를 찍어야 되는 건 숙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그리고 대표님이 그 인지를 시켜주신 건 이 쉽게 만들어주신 이 콜드코가 유튜브도 안 하면 넌 성공 못한다. 그거였어요. 다른 데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고 막 운동도 해야 되고 정말 많았는데 그 많은 것 중에서 심플하게 콜드코어가 유튜브만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유튜브를 쉽게 만들어주신 건 그냥 너랑 나랑 1대1 한 거 그냥 그 리뷰를 하거든요. 퀸즈대학 리뷰를 하든지 그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해보는 거에 대한 심플을 주셔서 특히 뭔가 제가 일을 안 했어요. 계약건이 없으면 사실 더 올리기 싫어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뭘 일을 안 한 것 같아요. 일 안 한 것 같은 마음도 사실 계속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저는 퀸즈 대학을 보거나 대표님의 유튜브 영상이나 그걸 다시 보거나 책을 하나를 보면서 그 안에 키워드가 사실 막 와닿은 게 있어요. 그럼 그거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내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어쩔 때는
막 예를 들어 아이들하고 좀 있다가 보면 한 번, 두 번 못 올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뭐 그때는 이제 그냥 못 올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잘해서 올리는 게 아니다. 그냥 처음에는 이게 너무 급박했어요. 저는. 그리고 유튜브랑 콜드콜을 해야 됐기 때문에 했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냥 대표님한테 집중했던 것 같아요. 이게 다른 분한테는 이게 공감이 될지 모르겠지만 초반에 대표님한테 피드백을 제대로 받고 싶어서 그냥 있는 그대로의 영상을 찍다 보니까 그게 횟수가 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좋아진 게 좋아졌어요. 유튜브를 찍으면서 제 마음이 정리가 돼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뒤에로 갈수록 이제 성공권이 나와서 좋아서 올렸는데 성공권이 없을 때는 또 올리기가 불편한 거예요. 아, 그거를 경험했어요. 아, 성공권이 없을 때는 나 뭐 올리지? 그래서 올리지 말까 하다가 이걸 올리지 않으면 나는 또 도태될 수 있어. 그래서 퀸즈 대학을 그때 더 봤던 거. 그리고 피디님이 3천만 지금에서도 원이라는 소득을 벌었잖아요. 그럼 3천만 네. 원 소득하고 유튜브를 지금 찍는 게 뭐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계속 막 이런 유튜브를 찍는다, 나 유튜브 뭐 이렇게 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소득하고 뭐가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어? 공급자, 공급자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유튜브를 하지 않으면 저 그냥 소비만 할 거잖아요. 지금도 소비도 해요. 근데 공급자로 있는 거잖아요. 제가 어찌됐든 경험했던 거 나누는 거고, 그리고 고객하고 만나면서 실수했던 것도 나누고, 성공했던 것도 나눠요. 근데 거기에서 이 나누려면 표현해내야 되잖아요. 엄청 표현해내야 돼. 그러니까 저 오늘 3천만 원 벌었어요. 오늘 기뻐요가 끝이 아니잖아요. 내가 왜 이 3천만 원을 벌었는지 과정이 있어야 그게 전달이 되고 나눠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어, 생각해 보니까 3천만 원 벌었어요. 나 좋아요. 대표님 감사해요로 끝났으면 내가 왜 성공했는지를 모르고 인지를 못했을 것 같네요. 그거 같아요. 근데 제가 왜 성공했는지를 인지가 되는 게 이 공급자의 입장에서 있다 보니까 그게 제가 사람들한테 표현해 내려고 지금 막 노력하고 지금도 대표님의 질문에 제가 막 설명해내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사실 이 질문도 되게 어려웠거든요, 대표님. 엄청 이걸 어떤 걸로 표현하고 되게 다양하거든요. 제가 이득 본 것도 많았고 가장 인상 깊은 거 가장이라는 거에서도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어려웠는데 유튜버가 없었다면 이렇게 되는 거 근데 또 대표님이 지금 질문은 또 뾰족하게 3천만 원과 이거 유튜브랑 무슨 관계가 있냐고 했을 때 저는 막 변동성이 막 와요. 아, 뭐가 있었지? 그걸 어떻게 설명해내야 되지? 막 이 안에서 머릿속에서 막 돌아가요. 그러다 보면 결국엔 답이 찾아지고 제가 느꼈던 게 나오는 이게 바로 유튜브다라는 거. 그래서 결국엔 제가 유튜브 만약에 3천만 원을 그냥 벌어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과정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제가 대표님을 직접 대면에서 만난 것도 아니고 알려주신 그것도 아니고 제가 옆에 있어서 야, 너 이렇게 했을 때 이 말을 해. 이게 아니라 제가 알아야 되거든요. 제가 고객하고 만났을 때 이 사람들의 심리가 어땠는지. 근데 저는 대표님 1대1로도 들었고 퀸즈 대학에서도 들었고 근데 그거를 제가 고객 앞에서 써먹으려면 고객 앞에서는 실수투성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긴장해가지고 사실 모를 때가 많은데 제가 지금 이 유튜브 안에서 공급자 입장에서 있다 보니까 배운 거를 인풋하잖아요. 막 어떻게든 이 사람들 이해시키려고 막 노력해서 막 끄집어 내다 보면 결국엔 한 가지 얻는 거. 아, 공급자. 이렇게 설명해내고 하는 게 그 공급자의 능력이구나. 내가 대표님이 알려주시는 걸 이해했을 때 제 능력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걸 알은 거. 첫 번째. 그리고 이게 어려우니까 더 퀸즈 대학을 들을 때 더 집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집중해서 내가 이해돼서 어떻게 설명을 할까? 그거를 계속 연습하고 말하다 보니까 표현력이 늘어난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 사람한테 쉽게 같은 오피스텔도 이 사람이 설명하는 거 제가 초반에는 그런 거 있었어요. 너는 교육자 같아. 그냥 고객한테서 1번 뭐고요. 이론을 알려주는 그냥 교수같이 너는 알려주는 사람 같아. 근데 교수가 아니라 우리는 일타 강사가 되어야 돼. 정말 초등학생이면 초등학생이 알아들을 정도의 사람이 되어야 돼. 근데 그게 정말 그 사람의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가 바로 그거를 해내기 위한.
우리가 어렵게 정보를 받아들인 걸 내 안에서 필터링 돼서 이 상대방의 기준에 맞춰서 쉽게 다가와줘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 오피스텔, 부동산 다 어려워하거든요. 되게 어려워요. 의사들도 어려워하고, 뭐 교수도 다 어려워하고 무서워해요. 근데 그거를 제가 잘 필터링해서 너에게 이게 너에게 좋은 거야 하면서 옳은 돈을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저의 능력인데, 그게 그냥 안 되니까 이 유튜브를 통해서 그걸 제가 이렇게 설명하고 나누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결국엔 고객들한테 전달이 되어서 결국엔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어오는 거다. 근데 결국엔 그 전달이 상품만 전달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저를 어필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또 연결이 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말을 안 하고 어느 순간 딱 고객들 앞에서 내가 들은 걸 가지고 연습을 안 했는데 고객 앞에서 말을 할 수 없다 이 말씀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쉽게, 그 네. 중간 다리 역할을 유튜브가 많이 해서 말을 많이 해야 된다. 네, 우선은 말 표현을 해야 된다. 네. 많이보다는 제대로 된 정보를 가지고 연습하는 도구. 근데, 그러면 나 혼자 집에서 그냥 카메라 켜고 하면 되잖아. 그 왜 유튜브 해야 돼?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 책임감이라고 할까요? 음, 내가 보지 않으면 중도 폭이 돼요. 저는 1순위가 저도 있었지만 아이승환 대표님이 봐주시는 분이 누군가가 있었잖아요. 긴장해서 찍어요. 그 와중에 구독자가 없어도. 근데 그게 수가 자꾸 늘어나니까 더 긴장이 돼요. 근데 댓글이 달리지 않았는데 막 악플이 달려요? 더 긴장돼요. 그런 과정이 그런 불편함이 있다 보니까 제가 이 유튜브가 결국엔 성장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더 노력하고 더 집중을 하니까. 아까 집중하게 만드는 게 유튜브 같아요. 질적인 정보 들어오는 것도 그렇지만 그걸 행동해야 되는데 행동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다. 그 행동하는 그 과정 자체가 편안한 걸 가지고 한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그걸 쉽게 포기하는데 또 불편한 걸 가지고 행동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오기가 생기고 더 네. 하려고 하고 더 노력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 네. 질적인 시간을 참 피디님이 나름 보냈던 것 같아요. 그 질적인 시간. 그러니까 질적인 정보가 들어와도 행동하는데 마냥 쉽다면 누구나 다 했겠죠. 예, 그런데 피디님이 그거를 음, 해내서 지금 유튜브를 270개 영상까지 올렸고 그러니까 그 영상 올린 걸 보면요. 완벽하지 않다라고 어떤 사람 생각할 거예요. 근데 피디님 우리는 알잖아요. 남들보다 내가 더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내가 맞아요. 성장한 건 내가 알잖아요. 네. 남들은 맞아요. 그만큼 내가 완벽해져야만이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겠지만 내 자신이 음, 완벽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내 자신과 비교했을 때는 엄청난 성장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유튜브 도구를 이렇게 보통 많이 쓰지 않아요. 유튜브는 음, 완벽주의에 딱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걸 목적을 딱 해가지고 막 뛰고 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유튜버 우리가 아는 멋있는 유튜버들 얼마 안 되잖아요. 예. 음, 실제로 유튜브를 시도해가지고 우리가 모르는 유튜버들 더 많듯이 그러면 네. 그 모르는 유튜버들조차 1만 명, 2만 명도 안 된 유튜버도 훨씬 더 많겠죠. 근데 그 사이에 피디님이 결국 경험한 건 유튜브가 아니라 결국 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음, 기본적인 원리, 원칙을 좀 깨달은 것 같아요. 아, 성공하는 데 음, 있어서 상담을 잘하기 위해서 내가 고객들 앞에 클로징하고 계약을 따내야 되는 입장에서 이 말하는 연습을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했고, 그리고 그 옆에서 날 서포트하는 어떤 정보라 이런 것들 상관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1년이라는 시간 안에 어, 나의 노력 반, 또 이런 어떤 상관관계 반,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이런 협력관계로 연결됐다. 저는 이렇게 이해했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어쨌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네, 유튜브를 피디님은 권하는 입장이잖아요. 다른 네, 사람한테도. 왜 당신이 변하고 싶고 당신도 나처럼 계약건을 올려서 3천원씩 벌고 싶으면 너도 유튜브를 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피디님 네. 메시지 뭔 것 같아요? 유튜브를 어떤 식으로 좀 알아듣기 쉽게 진짜 일타 강사처럼 한번 좀 유튜브를 하도록 그 사람들의 동기부여 좀 줬으면 좋겠어요. 아, 네. 아, 일타 강사처럼요. 어, 우선 제가 자꾸 좋은 것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유튜브. 그러니까 제가 정말 주변 사람들, 특히 저희 회사 팀장님이나 뭐 이런 분들한테도 유튜브를 하세요. 하는데요. 되게 다들 두려워하세요. 그리고 딱 유튜브를 한다? 그러면 그 이미지가 장비 사는 거, 썸네일, 막 그, 뭐야, 그 뒤에 배경 뭐 이런 것부터 생각을 하니까 완벽을 먼저 생각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유튜브를 하셔야 되는, 그리고 유튜브를 시작하는 것 자체가 저는 잘하는 박수를 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 저는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이게 뭐든지 첫 시작하는 건 그냥 아이다라고 생각을 받아들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아이가 처음부터 걸으면 이상한 아이로 보지, 처음에는 그냥 뭐야, 그 아장아장 걸을 때 그냥 바로 앉는 것부터가 시작이거든요. 그거가 첫 유튜브를 시작해야 되는 걸 잘할 생각을 마시고 유튜브에 그냥 진짜 플러스 누르는 것부터 하셔라. 영상을 하나 찍어놓고 내가 만약에 내 아이가 좋으면 진짜 뭐냐, 내가 뭐 아이 일기를 쓰고 싶어. 진짜 일기는 정말 꼭 쓰는 것도 좋은 것 같은데 일기장이라고 생각하시고 비공개도 괜찮아요. 비공개를 먼저 못해도 한번 올려보는 그 첫 시작이 저는 정말 그게 박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잘해야 된다라고 하면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우리는. 근데 아이승 대표님이 늘 저한테 했던 건 생각해보면 그냥 쉽게 했어요. 잘할 생각 말고 그냥 하는 거. 그냥 막, 방금 멘트가 아이승 대표님이 하셨어요. 그냥 찍고, 그냥 비공개도 올리든지, 나한테 일부 공개로 해놓든지, 그냥 한번 해봐라. 나 이거 유튜브 하라고 해서 했는데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끝. 이렇게 해서라도 그냥 올려. 너무 쉽잖아요. 부담감은 없었어요. 이게 우리가 유튜브를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사실 유튜브 이 시작이 있어요. 그 다음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시작 전에 뒤부터 할 생각을 하니까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게으른 것도 아니고 내가 못돼서도 아니고 나는 이걸 안 좋아서도 아니라 내가 첫 시작을 끝을 생각했기 때문에 못한다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내 앞에 코앞에 있는 것부터 하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는 지금 제가 말한 이거를 공감 못 하실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난 그래도 유튜브는 아니야. 그리고 욕먹기 싫어. 이 욕먹기 싫어가 또 많더라고요. 유명해지면 돈 버는 건 아는데 유명해지기 싫어. 왜냐면 그 뒤에 뒷감당, 아까 같이 악플 막 그 뒤에 막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근데 그거는 유명해지고 나서의 걱정인데 그걸 지금부터 걱정을 다들 하거든요. 저 이렇게 찍어도 몰라요. 제 주변 사람도 아무도 몰라요. 제가 전송해서 주기 전까지. 그런데 그냥 시작하시면 보시면 내가 이 이야기 듣고 저의 말 듣고 하나 올려가지고 10개 올린 사람과 저 유튜브 하려고 온 사람들한테 저는 정말 많이 도움 줄 수 있어요. 왜냐면 제 주변에 어떤 할머니 고객님 만났는데 유튜브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분한테 제가 보여드리면서 정말 열심히 산다고 하면서 인정도 하시고 그 그냥 제가 지나왔던 길이니까 저는 알려줄 수가 있거든요. 유튜브를 해야 되는 시대가 맞아요. 근데 이게 저 자식 본인에게 되게 좋거든요. 본인에게 왜 좋은지는 직접 느껴보세요. 아무리 이걸 이렇게 듣는다고 해서 이렇게 나을 수 없어요. 본인이 일기장처럼이라도 그냥 올려보시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도 또 올려보세요. 그러면 결국엔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자기 자신을 알게 돼요. 그게 어찌됐든 그 유튜브라는 걸 통해서 막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알 수 있는 도구로만 우선 사용하셔도, 저는 정말 큰 박수 치고 싶어요. 근데 이게 하다 보면 결국엔 돈이랑 연결된다라는 걸 또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 보면서 막 악플 다는 사람들이 그게 뭘 모르는 사람들이구나. 이제 왜 공급자 입장에서의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거 노력하고 힘든 건지 겸손해져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한테 배울 게 되게 많아요. 유튜브를 하냐, 안 하느냐. 그래서 해보시기를. 네, 해보셔도 안 하시겠지만, 그래도 하나라도 올리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좋아요. 오늘도 멋진 인터뷰였고요. 진짜 네. 시청하신 분들이 정말 많은 유튜브를 저도 강력히 추천하거든요. 그냥 추천하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내가 표현력이 좋아져야 내가 사랑도 더 많이 받는다. 저는 이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랑을 음, 더 받고 더 관심을 받으려면 내가 표현력이 좋아져야 되는데 그거를
작은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작게 많이 실패를 하다 보면 그 표현력에 네. 있어서 더 뾰족하게 되기 때문에 100% 나한테 음, 이득이 된다. 예, 그리고 나서 음, 정말 욕을 바가지처럼 얻어먹으면 내가 그동안 찍었던 거를 싹 다 내리고 없애버려도 된다. 그래서 유튜브는 쉽게 시작하고 쉽게 내릴 수도 있고 하는 그런 통제권 다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파이팅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인터뷰 수고하셨고요. 다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